안녕하세요. 남스비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 13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3을 자세히 다룬 영상들은 이미 많이 올라왔을 테니까 저는 애플이 만드는 아이폰 13에서 왜 노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였죠.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13을 발표하면서 아이폰 13에 과연 노치 영역이 없어졌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루머도 많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폰 13에 홀인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다가 언젠가부터는 아이폰 13에서 노치 영역이 계속 유지되면서 면적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13을 공개했더니 노치 영역은 그대로 존재하고 다만 영역이 20% 정도 감소했다고 애플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에서는 왜 이 노치 영역을 없애지 못하고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인가? 삼성에서는 갤럭시 폴드 3를 발표하면서 UDC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하기도 했죠. 자, 과연 애플이 기술력이 없어서 이 노치 영역을 없애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애플이 어떤 회사인지를 먼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전체를 디자인하기는 하지만 개별 부품들은 전부 다 다른 업체들로부터 사와서 조립만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액정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애플의 디스플레이 패널도 다른 회사들이 만든 패널을 애플은 구매를 해와서 자신들이 조립을 할 뿐이죠. 자, 그러면 애플이 도대체 이 패널들을 어디서 사오는가? 자,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다가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납품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다가도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기 때문에 홀인 디스플레이, UDC 이런 제품들을 모두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홀인 디스플레이란 디스플레이에 구멍을 작게 뚫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 패널을 말하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 S10 모델부터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들어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UDC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사진을 촬영할 때만 카메라가 보이게 되는 그런 기술인데 이번에 샤오미에서 나온 미믹스 4와 갤럭시 폴드 3에 탑재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들을 가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패널을 납품을 받으면서 왜 애플은 굳이 이 노치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는 것일까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로부터 패널을 납품받는다는 사실로부터 애플이 기술력이 없어서 노치 영역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노치 영역에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 있길래 애플이 이렇게 없애기 싫어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치 영역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서대로 적외선 카메라, 투광 일루미네이터, 근접 센서, 주변광 센서, 그리고 스피커, 마이크, 마지막으로 카메라와 도트 프로젝터 이렇게 총 8가지 부품이 그 노치 영역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여기 노치 영역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서 페이스 아이디를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투광 일루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적외선 광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접 센서는 여러분들께서 통화 중에 핸드폰을 얼굴에 가져다 댔을 때 화면이 꺼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조도 센서는 여러분이 밝은 데서 핸드폰을 사용하면 화면이 밝아지고 어두운 데서 핸드폰을 사용하면 어두워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스피커나 마이크는 추가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면 카메라는 당연히 셀카를 찍을 때 사용을 하게 되겠고 도트 프로젝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도트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전부 다 인식을 하실 수가 있고 페이스 아이디에서 보안의 핵심이 되는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이 어떻게 이 노치 영역을 줄였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애플이 표면적으로는 트루뎁스 카메라의 면적을 부피를 줄이면서 노치 영역을 20% 감소시킬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스피커 영역을 살짝 이동시키면서 이 부분을 개선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저는 실물 제품을 보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노치가 있던 아이폰 제품에서는 노치 영역에서 스피커와 마이크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아이폰 13의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스피커가 노치 영역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베젤, 바로 테두리 영역의 스피커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기존에 비해 빈 공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품들을 간격을 줄이면서 노치 영역의 면적을 20%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 13에서도 이 노치 영역에 똑같은 부품이 들어갈 텐데요. 이 부품들 각각을 어디에 쓰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핵심은 바로 이 트루뎁스 카메라에 있습니다. 애플은 간단하게 트루뎁스 카메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트루뎁스 카메라라는 것은 깊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카메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치 영역에 들어간 적외선 카메라, 투광 일루미네이터, 그리고 도트 프로젝터, 이 세 가지의 조합이 트루뎁스 카메라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용자의 얼굴에다가 3만 개 이상의 점을 쏘고서 그 점이 되돌아오는 것을 파악을 함으로써 사용자의 얼굴이 3차원으로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부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애플은 그러면 결국 페이스 아이디를 포기하지 못해서 이 노치 영역을 버리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페이스 아이디를 버리고 기존의 터치 아이디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문인식 방식으로 보안을 설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요즘 뜨고 있는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뭐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었겠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바로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싸이월드라든가 이런 것도 가상세계의 일종이 되겠는데요. 예전부터 영화에서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든가 아니면 매트릭스를 예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상현실 세계에서 접속을 해서 내가 그 안에서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이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에서 왜 페이스 아이디가 필요한가? 바로 이 트루뎁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애니모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 움직임과 정확히 일치하는 캐릭터를 하나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현실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얼굴 표정을 그대로 전달을 할 수가 있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기술들이 존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내가 특정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가 기존에 입력되었던 표정이라든가 행동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내 얼굴, 몸짓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표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사용하고 있는 이 트루뎁스 카메라를 활용한다면 애니모지를 바로 그 메타버스 세상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고 애플이 만든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는 나를 좀 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는 이 트루뎁스 카메라를 이용한 기술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애플은 이 메타버스를 위해서 트루뎁스 카메라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트루뎁스 카메라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노치 영역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애플이 아이폰 13에서도 노치 영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버릴 수가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메타버스 세상, 애플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 메타버스 세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요즘 영상을 하루에 수십 개씩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차근차근 매주 하나씩 업로드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